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월세 들어갈 때 집주인분들이 월세 받는 금액에 얼마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아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간 크신 분들인데 300에 50만 원 받으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6개월치밖에 안 되잖아요. 보증금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최소 10개월, 좀 넉넉하면 한 2년 정도, 24개월 정도 받아두면 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좀 용인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의 범위일까?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 보증금 얼마까지가 그래도 좀 편안하고 괜찮은가? 이런 걸 좀 알아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시죠? 흔히 월세는 앞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받아서 그 이자를 내고 남는 거를 용도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있는데 선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월세 보증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안전한 범위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그 등기소의 소액 임차권의 범위, 임차 금액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있고요. 상가임대차 이거 끝에 보면은 탭에 과밀 억제권역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 여기는 수도권 정비법상 뭐 이런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밀 억제권역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인가를 표시해주는 안내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990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가보면 지금 2021년 5월 11일이 가장 마지막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엔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서 5천만 원을 먼저 줘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거죠? 수도권이어도 서울시는 제외한 거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그럼 여기 과밀 억제권역이 뭔가가 아까 그 과밀 억제권역이 나오겠네요. 그죠? 어느 시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이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여기에 있는 거 제외한다는 얘기죠. 광역시 중에. 자, 인천광역시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인천광역시는 또 광역시지만 여기 들어가니까 또 제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아예 이걸 또 써놨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밖의 지역.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보증금이 만약에 월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범위여야 되고 이 범위 아래에 있을 때 5천만 원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1억 2천만 원에 월세 한 80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 이하이니까 맞죠.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용인시는 여기 들어가죠, 용인시는. 네, 그럼 1억 3천 이하네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에 100만 원이다. 뭐, 그러면, 1억까지는 바로, 예,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4,300만 원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때, 아예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4,300만 원까지도 사실은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표는 지금 보셨고요. 자, 용인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용인시에 6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자, 6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선순위 대출이 당시는 좀 많이 받아갈 때여서 4억의 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자 6억인데 매매가가 6억이에요. 근데 대출이 선순위 대출이 4억이 있대요. 이거 만약에 전세로
2억에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예. 전세 뭐 6억짜리가 전세 2억일 리는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싸게 해줘가지고 2억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월세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금액을 갖고 자기가 생활비로 쓰든지 뭘 용돈을 쓰든지 하세요. 근데 이 월세를 받을 때 보증금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 보증금이 얼마면은 확실히 안전하겠냐? 아까 용인시의 경우는 1억 3천까지가 이 보호 대상이었고요. 보증금이 1억 3천까지가요. 그리고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은 4,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 4,300만 원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대요. 그러면 얼마가 여기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든지, 9천이 있든지, 8천이 있든지, 모든 것 제하고 제일 먼저 받는 게 바로 4억 4,300이죠. 제일 먼저 받는 게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아예 4,300만 원까지만 그 이하로만 받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4,300만 원 좀 애매하니까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월세 얼마 받는다. 이러면 이거 문제 될까요?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선순위 권리가 대출 지금 4억이 있고요. 4억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또 1억이 있고, 뭐, 또 가처분이, 뭐, 뭐가 있고, 또 하여간, 뭐뭐뭐 여러 가지 있다고 쳐요. 뭐, 가압류가 뭐, 카드 돌려막기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5천씩 계속, 뭐, 신한카드, 무슨 카드 해가지고 막 가압류 덕지덕지 있어요. 이거 합쳐보니까 좋기 6억이 넘고도 넘어요. 충분히 넘어요. 이것만 해도 7억이죠. 이런 집에 월세 4천만 원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건 위험하겠냐고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4,300까지 이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제일 우선으로 월세 살고 있는 임차인을 먼저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법원에서 제일 먼저 줘요. 배당순위 1순위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우리 우선 변제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출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게 날짜의 순위가 있어요. 며칠이 있어요. 이거를 우선하는 순서대로 변제해줘요. 그게 배당 순위라고 하죠. 근데 이 변제권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쭉 들어가는데 우선 변제권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실 확정일자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저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최우선 변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1억 3천 중에 4,300을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4,300 이하이기만 하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챙겨준다고요. 그 임차인은. 그러면 이게 위험할까요? 아니, 법원에서 제일 먼저 챙겨준다는데 뭘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월세의 범위, 바로 이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가 바로 그 이하로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최우선 변제금 요거 준다면서요. 그럼 5천만 원에 그냥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4,300만 원에 들어가면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다른 지역 이런 데는 이천시나 파주시, 광주시 이런 데 2,300만 원 보증금 이하로만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다음번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